자, 66페이지고요. 전기에너지로 넘어갈게요. 일단 전기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책에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때 이 전류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1V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흐를 때를 말하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순간적으로 1초 동안 흐르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시면 전류라는 거는 1V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하시면 되고, 시간 단위인데 이때의 시간은 초단위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책에 안 나와있지만 계산한다면 전기에너지를 구할 때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아요. 계산하지는 않고 중등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계산한 식이 나올 텐데 이런 값이다라고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뒤쪽에 나오는 소비 전력과 관련해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미리 좀 적어 놓는 거예요. 어쨌건 요 VIT에서 우리 앞에서 2학년 때 우리 I는 R분의 V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치? 네. 옴의 법칙. 요거를 이제 하나씩 대입해보는 I 자리에다가 R분의 V를 대입하면은 R분의 V 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R 자리에다가 I분의 V를 넣으면은 어떻게 나오겠죠? 그리고 V 자리에 IR을 넣으면은 여기 나오겠죠. I 제곱 R.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변환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응용만 했으면 되는 거고요. 어쨌건 정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1V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르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그냥 언급돼 있어서 그냥 제가 미리 한번 식을 한번 정의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이때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요,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거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자, 2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코일 주변에서 이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인데 이제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우리 2학년 때 생각해 보시면요, 코일에다가 전류를 흐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오른손 법칙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코일에다가 전류를 흐르면 이렇게 감아가지고 자기장이 형성됐었잖아요. 그치?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기장을 유도를 했었어. 그거랑 반대로 이번에는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이에요. 그치? 그게 이제 유도 전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화살표에다가 밑줄 할게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자석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때 유도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을 움직였을 때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해서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요, 아까 똑같은 건데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석이 정지해 있는데 코일만 움직이면은 어쨌건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당연하게 코일과 자석이 둘 다 멈춰 있으면은 흐르던 유도 전류가 멈추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기는요, 똑같은데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는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면은 전류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리고 자석의 자기장이 크다는 거는 자석의 힘이 큰 걸 말하는 거고, 코일에 감긴 횟수도 크다는 건요, 코일에 많이 감길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유도 전류 세기가 크다라는 거, 자석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자석이 자기장이 크거나 아니면은 코일에 담긴 횟수가 많으면은 유도 전류도 크게 흐른다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을 이제 움직임과 자석의 방향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하면요, 자석을 만약에 코일 주변에다가 밀어 넣으려고 해. 그러면 코일 주변에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극이 생겨요. 전류가 흘러. 그래서 같은 극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코일 주변에다가 자석을 만약에 N극을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은 얘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같은 극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같은 극이 생성돼서 얘를 밀어 올린다라고 하셔도 되고,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자석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멀리해. 코일에서 멀리해. 그럼 얘가 자석을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극이 생겨요. 그럼 다른 극이 생긴다는 거겠죠.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극이 생겨서 얘를 잡아당기려고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극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석을 가까이 하면은 밀어내는 힘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극. 그리고 자석을 멀리 하면 자석을 잡아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극이 생성된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뭐 3번이라든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4번을 이 페이지에서는 이 단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잘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책을 한번 보면요. 1번에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이제 유도돼서 생기는 전류, 유도 전류가 된다. 개념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유도 전류의 방향을 보시면요. 코일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자석이 정지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요, 바늘이 이제 돌아가는데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바늘 방향이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까이 하면요,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코일이 있는데 코일 위에다가 여기 N자를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요,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극이 생성된다. 그래서 코일 위에다가 N을 꼭 그려 넣으세요.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 같은 극이 형성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거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 해요. 그러면은 코일에 얘를 잡아당기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극이 생성된다. 그래서 S를 꼭 그려 넣으세요. 그리고 전류계의 바늘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엔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죠? 네, 다시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요, 전류계에서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에서 멀리 할 때 오른쪽에서는요,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전류계의 방향이 반대로 있지, 그지? 전류의 흐름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지금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가까이 할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극. 그리고 멀리 할 때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극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요 단원의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아래쪽에 검육의 바늘이 돌아가는데 전류가 흐른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검육의 바늘이 반대로 돌아간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전류가 흐르기는 흐르는데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확인해 두세요. 자, 오른쪽에 이제 2번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2번에 유도 전류의 세기 보시면요, 강한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일의 가문수가 많거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으니까 밑줄에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전자기 유도와 유도 전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2번. 자, 1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하죠. 요가 되겠고요. 유도 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자석을 가까이 할 때는 흐르지 않는다. 인데요.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하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X가 되겠죠. 어쨌건 다 흘러요. 코일을 움직이던 자석을 움직이던 상대적으로 움직임만 있으면 이제 유도 전류가 생성된다. 3번 자석을 코일 속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유도 전류는 이제 멈춰 있겠죠, 그렇지? 정지해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고요. X.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고 그랬죠. X. 2번요.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빼낸다. 네, 어쨌든 움직임이 있으면은 유도 전류가 흘러요. 기억 맞고요.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도 멀리 하려는 방향으로 이제 생긴다고 그랬죠. 니은 맞고요.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제 전류계로 치면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해서 전류가 계속해서 바뀌겠죠, 그지? 그래서 어쨌건 디귿 맞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가만히 두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성되지 않겠죠. 이번에 D형리은 디귿 되겠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발전기인데요. 우리 이제 2학년 때 전동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해서 유도 전류 이용한 게 발전기인데, 우리 앞전에서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기가 N극하고 S극 사이에다가 전류를 흘러. 이렇게 해서 뭐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전류가 돌아가는 이제 선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프로펠러처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 이거 A, B, A, B, C, D. 그럼 전류는 이렇게 해서 D, C, B, A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든지, 제가 뭐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왼손 법칙을 이용하든지 해서 이걸 한번은 돌아가는 방향 생각해 보시면은 A, B는 위로 올라가고 C, D는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얘가 전류, 얘가 자기장, 얘가 전기 자기력이었죠. 힘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장, 지금 B에서 A 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AB는 위로 올라가고 CD는 반대니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 사이에 정류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류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기를 한 번씩 끊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 방향일 때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프로펠러가. 요게 이제 우리 앞전에서 했었던 전동기가 됐었잖아요. 이거는 자기장과 전류가 있을 때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력이 생겨가지고 도는 거였잖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자기장이 있고 이 프로펠러를 먼저 돌려. 그럼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에서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어요. 오케이?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동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발전기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반대되는 과정이고, 지금 이 전류를 흐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먼저 이렇게 얘를 자기장 형성돼 있고요. 얘를 그냥 돌려. 이렇게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지. 이게 발전기의 원리인 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발전기는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 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하는 장치다 되는데,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람 같은 동력, 그 다음에 뭐 파도와 같은 동력, 이런 동력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니면은 수증기를 화석연료를 끓여서 수증기를 동력으로 해서 뭔가를 돌려. 그지? 프로펠러를 돌려.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전기에너지로 유도해서 전류를 유도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장치가 발전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에 정반대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줄에 이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다, 그래서 발산하다 해서 발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발전기가 들어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발전소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들이 있는데요. 동력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력이냐, 뭐 화력이냐, 뭐 풍력이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력원들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발전소다라는 거예요. 자, 수력 발전소는 여러 개 잘 아시겠지만 물의 움직임, 그죠? 물의 움직임이 동력이 되는 거야. 물이 흘러서 프로펠러를 돌려요.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이제 전류를 만드는 게 수력 발전이 되겠고요.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화석 연료를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겠지. 그 수증기가 이 프로펠러를 돌려요. 그래서 프로펠러의 움직임이, 동력이 이제 전기로 전환되는 거고요.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잘 알겠지만 바람 자체가 프로펠러를 크게 돌리겠지. 이 돌려서 이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발전 원리는
댐에 있는 물을 흘려보낸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전환은 물이 가지고 있는 높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흘러내려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죠. 물의 흐름이.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다가 물의 위치 에너지 정도에만 밑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발전 원리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증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에너지 전환은요. 최초의 에너지 근원 같은 경우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되겠죠.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동력이 된다는 거고요.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바람의 힘이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바람의 움직임,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잘 한번 다시 보세요. 수력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화력발전소는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도 있는데요. 발전기 터빈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그리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는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혹은 터빈의 운동 에너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런 거고요. 이 밖에도 뭐 조력발전, 태양열 에너지, 핵발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핵발전 같은 경우는 핵연료를 가지고 이제 고온의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고 조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밀물 썰물의 움직임 있죠. 이 물의 움직임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고 그래서 원리 자체는 다 똑같아요. 이제 동력원이 뭔지에 따라서만 이제 발전소를 구분한다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3번 발전기와 전동기 에너지 전환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이제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3번하고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 돼 있고요. 발전기의 원리가 유도연료 전류를 형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을 넣고 코일이 회전하여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유도 전류. 발전기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통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일반적으로는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에 전자기 유도 역학적 전기. 4번은요. 바람이 운동 에너지 돼 있으니까 동력원이 바람이야. 그럼 풍력 발전소가 되겠고요. 물의 위치 에너지 돼 있으니까 동력원이 물의 흐름이야. 그래서 수력 발전소가 되겠고요. 연료의 화학 에너지 돼 있으니까 동력원이 화석 연료네. 그러면은 화력 발전소구나.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넘겨주시고요.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도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가전제품에서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시는 거고 전기 제품이 뭘로 그냥 전환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핸드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핸드폰이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건데 전기 에너지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들이 자 어떻게 전환되느냐. 일단은 뭐 벨 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 에너지가 되겠죠. 소리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우지만 진동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화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빛으로 전환된 거죠.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발열나잖아. 핸드폰 쓰면 발열되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면요. 표를 보시면 전기 에너지에 전환해서 전기가 열로 전환되는 거는요. 뭐 전기 다림이나 전기 난로 아니면 전기 레인지, 난방기 등이 있겠죠.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되는 건요. 우리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쓰고 있는 전등이 되겠죠. 형광등이라든지 LED 전등 같은 거, 그 다음에 텔레비전, 뭐 여러분들 쓰는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 이런 것들이 빛으로 전환되는 거겠죠. 전기 에너지가 소리로 전환되는 건요. 뭐 오디오, 라디오 이런 것들 있지.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에서의 소리 나는 거,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요. 세탁기, 뭐 선풍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동기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청소기 같은 게 있겠죠.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배터리로 우리 충전시키잖아, 그치?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참고로 하시면은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될 때 100%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은 열로 소모가 된다. 그치? 일부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은요.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밑줄에 놓으세요.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동안에는요.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치?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에너지도 전환되고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한에서는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질량도 일정하고 에너지도 전환되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역학적 에너지도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총량은 일정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참고를 해주시면은 발산돼서 나가는 에너지, 열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예요. 알겠죠? 차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에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전기 에너지는 전기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일부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 돼 있죠. 소리 같은 경우는 뭐 클락션 같은 경우는 소리 내잖아.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당연하게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고요. 뭐 앞에 우리 지금 이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 같은 걸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스크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빛 에너지 스크린들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열로서 전환이 돼서 소모가 되겠지. 그지? 이런 소모돼서 나가는 전기 에너지 열까지 포함하면 에너지는 모두 보존된다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5번, 6번만 풀고 마칠게요. 밑에 있는 소비 전력은 이 전기 에너지의 다른 이름이 소비 전력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미리 써놓은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이제 소비 전력, 전기 에너지의 다른 말, 소비 전력을 언급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쓸 때는 시간 단위로 하는데 그래서 초가 아니라 시간 곱해줘요. 그게 이제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단위만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 단 7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5번은요. 전기 다리미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다리미는 열이잖아, 그치?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니은 선풍기는 이렇게 동력, 움직임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리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배터리에 있는 화학 에너지. 6번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이때 전기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은 전기차에서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주 시간 되면 풀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갈 거니까 어렵진 않아요.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학적 에너지고요. 계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실수하지 않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